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순입니다. 네. 이번 주는 내내 하락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벌써 금요일이 됐는데 금요일 기분 좋게 주말을 맞이해야 되는데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좀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근데 리프레시를 잘 시청하신 분들은 분명히 해답을 얻으셨을 거고 네. 보름 전부터 계속 경고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현금 확보 관련된 부분들과 좀 보수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답을 얻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을 조금 마음 편하게 관망하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놓치신 분들을 또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조금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오는 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9월 말 10월 초라고 분명히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유는 지금 오늘 미 선물도 하락 나온 요인이 미국의 상원에서 이 조만친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이 상원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파워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분께서도 또 이제 인프라 법안 통과되는 일은 없다라고 또 코멘트를 좀 날렸던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선물 하락 나오고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님도 9월 수출 네.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이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딱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국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수출 국가다 보니까 내수 기반이 전혀 아니다 보니까 이익 전망치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수출 전망치가 꺾일 수 있다는 뭔가 우려감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수출 관련된 부분들까지 조금 만약에 꺾게 되면 수출의 절대액 자체도 다음에는 좀 꺾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수출 증가율이 이제부터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국내와 해외 쪽으로 동시에 악재가 좀 나왔던 부분이 지금 시장을 하락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가 합류해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운동했는데 화면을 보니까 살이 좀 빠졌어요. 네, 그새 살이 빠진 것 굉장히 같습니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별로 안 힘든데요. 그런가요? 제작진은 더 시킬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적당히 힘든 척 좀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몸이라도 좀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네, PT가 될 수 있게 저희가 건강보다 오른팔만 좀 펌핑이 된 것 같아서요. 오히려 불균형이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증시 포인트에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사실 오늘의 새로 고침의 주제가 흔들리는 증시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저희들은 아마 또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기도 했는데 오늘도 연일 또 하락하다 보니까 네. 또 하필이면 또 10월 첫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맞아요. 흔들리는 증시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좀 해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격 조정도 있고 기간 조정도 있고 네. 둘 다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네. 아이디어를 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은 기간 조정을 희망하고 싶죠. 희망은 사실. 기간 조정.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번 달 이제 나올 이번 달에 카운팅되고 나서 이제 수출 관련된 데이터를 좀 살펴봐야 된다. 수출 관련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포털 사이트에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9월 수출이라고 쳐보니까 예. 다 그냥 사상 최고치라고 지금 이제 대부분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제목만 예. 봐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냥 그 제목만 보시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통계 자료를 잘 안 보시는데 너무 좀 긍정적으로 좀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이게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기간 조정을 원하고 있는데 이게 예. 또 자칫하다가 이제 10월 달, 11월 달에 이 수출 관련된 데이터가 이 절대 자체가 꺾이는 흐름이 좀 나오면은 가격 조정으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저는 반반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이제 일단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은 그 중국의 국경절 연휴 때문에 7일간의 휴일에 좀 들어갔습니다. 최장의 휴일간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지금 헝다 이슈도 조금은 좀 이제 뉴스가 좀 없죠. 거의 좀 둔화되고 있고 약간 조금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에 또 휴일날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 자체가 뭔가 호재도 없고 그리고 악재도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악재는 이미 다 지금 거의 다 재료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돈반적으로 갑자기 출현한다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가격 조정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반반이지만은 그래도 기간 조정에다가 조금 무게감을 두고 조금 저는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수출 얘기를 하셔서 뭐 아마 오프닝 차트가 나오면 네. 제가 조금 더 아무래도 전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수출 증가율 갖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우리나라가 발표하는 수출 증가율이 매월 첫날 나와요. 첫날 나오고 네. 글로벌 IB들도 전 세계 물동량이라든지 EPS 즉 주당 순이익의 증가율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 갖고 프락시라고 하죠. 이거 보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그 한국 수출을 보시면 16.7%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플러스의 양이 줄어들더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왜 이제 수출 증가율이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 빨간 선이 올라갈 때 동시에 뭐가 같이 올라가냐 하면 물가가 저희가 같이 올라가요. 근데 물가가 같이 올라가다가 증가율이 빠지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매출이거든요. 그럼 매출의 증가율이 하락하는데 코스트는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요. 그러면 네. 이익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빨간 선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익률이 하락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하고 뷰가 다른 거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많이 조정이 됐어. 그러니까 빠지면 사자 콜이 나오는데 이익률이 하락이 될 때는 밸류에이션이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저렇게 빨간 선이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이 파란 선이 뭐냐면 상향 조정되는 기업에서 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기업을 뺀 겁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업을 선택하는 게 어려워지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통상 저럴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기간 조정 내지는 뭐 2017년, 18년은 우하향의 가격 조정이 발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워낙 급하게 고점에서 8% 하락했지만 섣불리 지금은 뭐 빠지면 사자코를 할 만한 타이밍인가라는 그런 고민은 좀 있는 차트다 보니까 뭐 좀 약간 길게는 얘기 드렸는데 네. 수출 증가율을 조금은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수 얘기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채팅창에도 이 나그네님하고 우띠어로즈님들 모두 지금 3천이 깨지냐 안 깨지냐 이거에 대한 여부를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나그네님께서는 오후 3시 전후가 제일 저가일 것 같은데 3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광선 매니저님한테도 우띠어로즈님이 네. 3천 깨지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신광선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수가. 20포인트만 더 내려가면 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제가 좀 참고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선물 포지션, 파생 옵션 포지션을 좀 볼 텐데 지금 일단 대외적으로 노출된 재료들이 악재 재료들이 이미 지금 나온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질비한 상황에서 개인들의 좀 숏 포지션 자체가 좀 과다적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을 굉장히 강하게 매도, 오늘도 5천억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도 이에 대해서 유도가 나오면서 지금 현물에서도 같이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그 좀 기간 조정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좀 당분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 파생 포지션을 봤을 때는 코스피가 선물 지수로는 이제 390포인트가 이제 2,950 정도 되는 지점이거든요. 네. 2,950선 지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지금 2,950과 3,050 정도 사이 요 정도 사이에서 끝나면은 굉장히 옵션에서 크게 좀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콜옵션, 풋옵션을 좀 양매도를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만 지금 풋옵션 그리고 콜 매도 완전히 지금 숏 포지션에 거의 과다로 지금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저도 좀 마찬가지 연말까지는 상단에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200과 2,950포인트 정도를 좀 열어두고 있는데 어쨌든 2,950선이 깨지면은 가격 조정으로 간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해외 이제 불확실성도 있지만 국내에서의 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많이 참고해야 되는데 예. 아직도 부각이 저는 덜 된 것 같다. 왜냐면 이제 10월달에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슈가 있겠죠.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공여금 관련된 상향 조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증권사 열세고 금리위에서 불러가지고 금건에서 뭐 그것도 좋지만은 양소소득세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논란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아마 10월 둘째 주, 셋째 주 넘어가면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건데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지금 일단 산 넘어 3인 것 같습니다. 산 넘어 3인 것 같기 때문에 확실한 건
이런 부분들이 기간종은 가격 전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월 달 자체가 좀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수출 증가율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근데 실적 시즌에 힘을 받으려면 수급이 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달러와는 연일 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힘이 조금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신용융자 내지는 신용공여가 증권사마다 꽉 찼어요. 그리고 줄이라는 금융권의 뭐 압박 아닌 네. 압박이 네. 있는 상황에서 25조 원 정도 됩니다. 신용융자가.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1%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0.7%가 맥스였어요. 0.3%포인트만 잡아도 뭐 5조에서 6조까지가 신용융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인데 뭐 반드시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빠진다면은 이런 이렇게 국내 투자자의 수급 변동성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앵커 이전에 이제 전략 팀장에서 만약 기준을 얘기하면은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세 어떤 가지가 거요? 뭐냐면 하나는 이제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안정이 됐을 때의 지수대가 우리가 조금은 사볼 만한 가격대가 아니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전향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잘 알고 있는 변동성 지수인 빅스. 네. 가 있는데 그게 한 30포인트가 넘은 상황에서 좀 안정이 될 때 네. 그렇게 봐야지 않겠냐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이 깨진 상황에서 안정을 찾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빅스 30, 거기다가 삼성전자 7만 원이 깨진 상황, 요거는 동시에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이제 신용융자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아직은 그게 지표가 막 의미 있게 터치를 안 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채권 변동성을 나타내는 무브 인덱스가 있고 주식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라는 게 있는데 그 레이쇼, 그 비율 따라서 이제 자금, 패시브 자금들이 해지 포지션을 글로벌리는 굉장히 많이 잡아놓거든요. 다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빅스가 한 30포인트 넘어서게 되면은 뭐 오히려 주가가 한번 출렁이더라도 바닥을 잡는 네. 그런 국면이지 않겠냐라는 건데, 지금은 좀 타이밍이 좀 애매한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 전체적인 얘기는 좀 해봤고, 그렇다면 이런 증시 속어에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도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변동성이 나오고 나면 주도주가 바뀐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이런 주도주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따지고 보면 뭐 이제 뭐 4분기가 시작됐으니까 주도주가 바뀌고 나갈 것인지 한번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미국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미국은 같아요. 바뀌고 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어제 이제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됐는데 그 이제 미국에도 이제 코프 레이쇼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좀 놀랬던 거는 미국에서도 이제 현물 거래, 주식 거래와 또 옵션 거래가 있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주식 거래량 대비해서 옵션 거래량이 뛰어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뭐 30분, 1시간 만에 몇십 프로 수익을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미국에서도 좀 개인 투자별로 화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옵션 거래가 많이 늘어난다는 뜻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도 워낙 지금 미선물도 보면은 뭐 확 또 올라갈 때 1% 올라갔다가 내릴 때는 또 1%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변동성 장세, 확실한 거는 진짜 이게 뭐 분기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1년 단위로 뭔가 주도주가 바뀌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뭔가 매우 확신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겠죠. 지난번에 귀주 모태주라는 술 회사죠. 중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리스크 해치 차원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어찌 보면은 이제 술 관련주가 경기 소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말고도 사실은 중국에서 페트로차이나라든지 뭐 중국 건축 공정, 이런 중국에서도 지금 헝다 이슈가 터졌는데도 중국 건축 쪽으로도 외국인 수급들이 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건 미국과 중국은 경기주 쪽으로 뭔가 옮겨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 저도 사실은 아직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예. 지수가 아직은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가 아직은 형성이 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좀 더 보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2,950 정도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언더슈팅 나도 2,900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정도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세가 유입되는지 그걸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전 세계의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죠. 예, 중국 자체가 워낙 큰 또 이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중국 국가 통계국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중국 국가 통계국에서 발췌한 자료를 보니까 철강 가격 추이라든지 중국의 화학 가격 추이들이겠죠. 결국 이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이 재료들을 위주로 이전 4월 달에 5월 달에 고점 근처까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인플레든 뭐 스태그플레이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이제 중국 가격 상품 상승에 따른 기인해서 우리나라 자체도 그쪽으로 뭔가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들도 저는 네.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주도주가 확실히 바뀌는 부분들은 글로벌에서 나오는 분위기고 추가적으로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들이 다음 주면은 완벽하게 저는 결정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확률적으로는 네. 경기주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경기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4분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주도주가 바뀐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 3분기를 이끌었던 2차 전지도 주도주에서 이제 좀 주도주를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 주도주에서 이제 좀 물러날까요?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리는데 네.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 분위기는 리비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여러 가지로 있는데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 코발트 가격, 니켈, 리튬 가격에도 보니까 어제도 우리 앵커님이 이제 리튬 가격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리튬 수혜주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다시 고점 영역까지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당연히 소비재, 자동차가 소비재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소비재로서 그 변화를 치유하는 것 같고요. 따라서 당연히 마진 자체가 남기가 힘들겠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이 가격들 세 가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마진율의 차이가 굉장히 좀 최저로 좀 확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하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까지 슈팅을 조금 즐기시면 되고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끝났으니까 이제 10월달 4분기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조심하는 측면에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까지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는 거를 좀 체크하면서 전체적인 주도 업종이 뭐 경기주로 변화되는지 우리 시장도 네.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뭐 리프레시 기준 한번 제시해 주세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큰 틀에서는 먼저 첫 번째는 지수 바닥이라고 여러 가지로 뭐 논란이 많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BOK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양도소득세 관련된 문제들이 조기적으로 해결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닉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반도체 업종들.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최근에 이제 TV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슈퍼사이클 얘기가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연말부터 상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뭔가 추격 매수나 뭐 네. 물타기 같은 전략을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다. 왜?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수출을 보였는데 그에 대한 수출에 대한 절대액이 꺾일 가능성들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지만 6개월 이상 긴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주 장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다음 주 수급을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더 경기주 관련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자 신광순 매니저의 이 PT 종목은 이번 주로 계속 이제 쉬고 있는데, 네. 자 PT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인바디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인바디 겸 이 리뷰를 오늘 하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자 먼저 신광선 매니저의 이 8월 30일에
이제 했었던 현대건설기계 리뷰를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헝다 이슈가 갑자기 불거져가지고 그렇죠. 현대건설기가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이제 굴삭기 판매량도 2분기, 3분기 넘어올 때 대비해서 한 7,000대 정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실제로 숫자에 찍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오늘 사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주먹씩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는데 어제부터 말씀 안 드렸다는 거는 지수 하락을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안 드렸다고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현대건설기계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헝다 이슈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면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건자재도 마찬가지겠지만 헝다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괜히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워낙 또 좋은 기업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제가 사실은 뭐 이전부터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현대건설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가 지금 뭐 딱 보면 6개월 정도를 지금 가격 조정이 좀 깊게 나왔는데 헝다 이슈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헝다가 살리든지 아니면 파산하는 둘 중에 하나가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 현대건설기계가 상승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보유 중이신 분들은 헝다 이슈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T플렉스 종목만 하면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한번 무료 방송에서 한번 말씀 드릴 텐데 예. T플렉스는 오늘 갑작스럽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오늘 이제 요게 이제 히토류, 이제 니켈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그리고 티플렉스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이 히토류 관련 수혜주로 좀 평가받으면서 얘는 그 이 종목은 6% 정도 올라갔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20%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뭔가. 이게 뭐 중국의 히토류 생산량을 늘렸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사실 이게 올라가는 여부가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추가적인 하락, 제가 이 종목은 아마 마이너스 5% 정도 찍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많은 종목이라서 제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추가 하락이 좀 나와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본전 가격 회복했다가 다시 좀 밀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히토류, 미중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뭔가 뉴스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 또 29일부터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는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뭔가 이 뉴스 플러가 어떻게 들리는지 만약에 악화되는 분위기 나면은 여기서 유니온 머티리얼즈처럼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혹시나 보유 중이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팔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하신 다음에 뉴스를 기다려보고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종목들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광선 매니저의 PT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고요. 3일간의 휴일이니까 좀 편하게 쉬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